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MBS 뉴스브리핑입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한복이 사복이토 착용이 허용됐습니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결실이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식품영양부가 일주일간 잔반을 남긴 학생이 50명 이상일 때만 기소하는 잔반 쿼터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큼라포럼의 익명 기능은 자유롭게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많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열린 강원 도민체전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중동호흡기 질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외출 외박이 전면으로 금지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바베큐를 위해 주문한 고기가 과연 정량이 오는지, 그리고 건강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바베큐 이변에 숨겨져 있던 사실들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민족사관고등학교 MBS 뉴스입니다.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다산관 앞 야외 칠판에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 인사를 포스트에 적어 붙였습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이 행사에 참신하고 재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각자 링크 동아리를 통해 구매한 비누 카네이션을 드리는 행사도 있었는데 김태환 선생님께 약 80송이가 전달되는 등 모두 1200송이가 선생님들께 배달됐습니다. 스승의 날 진행된 행사에서는 19기 곽동준 군이 권태일 선생님 역할을 맡아 열연한 영상을 방송부가 만들어 상영해서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4대강 배구 경기에선 한만희 선생님이 부상 투혼을 펼치는 등 명승부를 펼친 끝에 학생팀이 교사팀을 3대2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학교 학생들은 교복 위 사복이토 착용이 허용되었습니다. 학생들로 이루어진 교복 선정 소위원회가 이뤄낸 성과인데요. 교복 위 사복이토 착용 허용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을 유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교복 위에 가디건과 후드티를 걸치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5월 한절기 한 달간 교복 위 사복이토 착용이 가능해진 후 일어난 변화입니다. 교복 위 사복이토 착용이 본격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지난해 5월부터입니다. 사복이토를 입는 게 교복 착용의 정신을 해친다는 이유로 제재가 내려진 것입니다. 학생들은 반발했고 학교에서는 한복으로 한절기 외투를 만들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후 위원장 1명, 교사위원 3명, 학부모위원 3명, 학생위원 2명으로 이루어진 교복 선정 소위원회에 18기 이지훈, 19기 남현지 학생이 참여해서 재학생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 소위원들의 노력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사복이토 착용이 허용되면서 학생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복이토가 허용이 되니까 추운 날에 굳이 누비같이 무거운 거 안 들고 다녀도 되고 그래서 이제 춥지도 않고 편리하게 하니까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복 양식의 한절기 외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하나여 내려진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앞으로 사복이토 허용권이 어떻게 변화하여 갈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MBS 뉴스 유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체육관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학기에 개최될 TEDx KMLA 예선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학년별로 5명씩 뽑힌 참가자들이 스피치를 했습니다. 한국의 학원 문제를 다룬 12학년 김은하 학생이 금상, 한준엽 학생이 은상, 장민호 학생이 동상을 수상하는 등 12학년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학기 들어 식품영양부가 잔반 쿼터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소상욱 기자입니다. 1학년 학생 2명이 잔반 처리를 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식품영양부에서 잔반 페트롤을 서는 모습입니다. 적발 방식이 이번 학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잔반 쿼터제를 도입한 겁니다.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아이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이런 잔반을 줄여나가는 그런
뭐 제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찬반 쿼터제는 일주일 동안 잔반을 남기다 적발된 학생이 50명을 넘으면 적발된 학생을 모두 학생 법정에 기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소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쿼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잔반을 남긴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영양부 학생들의 노력으로 우리 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모들의 노력들은 학생들의 참여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MBS 뉴스 차상욱입니다. 민사고 학생이라면 클라 포럼에 올라오는 익명 댓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포럼의 익명 기능은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오갈 수 있게 만든 장치이지만 최근 그 역효과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클라 포럼 익명제의 양면성,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혼정 후 쉬는 시간, 한 학생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열심히 타자판을 두드립니다. 클라 포럼의 익명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글이나 댓글을 일단 익명으로 적을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을 수 있고, 또한 다른 기수들 간의 민감한 문제를 좀 더 안전하게. 하지만 최근 클라 포럼의 익명 기능 때문에 바람직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올라온 한 글에는 상대방을 조롱하는 댓글이나 사진 등이 익명으로 달리기도 했습니다. 관리자들마저도 익명 사용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도록 설정돼 있어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12학년 일부 학생들은 포럼의 익명 기능 폐지를 주장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실효 기능과 숨기기 기능입니다. 실효 기능은 댓글에 실효 버튼을 추가해서 실효를 많이 누를 경우 그 댓글이 보이지 않게 되거나 삭제하는 기능이고, 숨기기 기능은 그 실효가 많이 찍힌 댓글이 원하는 학생들만 다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럼에 올라오고 있는 게시글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 지금 그 어떤 문제보다 익명 기능의 존폐에 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조혜림입니다. 매달 한 번씩 점심시간에 팔보채, 유산슬, 깐풍기, 중국식 냉면 등 다양한 중국 요리가 제공되는 차이데이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이데이에는 중국 식당을 운영하는 요리사님이 직접 학교에 오셔서 다양한 중국 음식을 요리해 제공하는 날입니다. 차이데이는 예전에 우리 학교 조리실에서 근무하셨던 요리사님이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인건비와 부대 비용을 대는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학생 대부분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밥을 먹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달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강원 도민체전에 참가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경기까지 학생들이 많은 땀을 흘리며 노력했는데요. 그 모습을 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경기에 집중합니다. 함께 환호하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합니다.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농구, 배구, 야구, 승마, 검도 등 총 10개의 종목에 약 110명의 학생들이 원주에서 열리는 강원 도민체전에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저녁 시간은 물론이고 자습 시간까지 빼가며 도민체전을 준비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하다 보니 19기 한 배구부 여학생은 근육이 파열되고 농구부 학생은 다리를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부상도 있었습니다. 자습 2자습을 매일 뺐고 수요일은 스포츠데이가 있어서 안 뺐고, 그러면서 다음날 또 도민 처리 퀴즈 처리고, 그래서 많이 바빴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경기가 과학전람회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과학전람회 발표를 끝내자마자 성급히 자리를 뜨는 학생도 있었고 아예 경기를 뛰지 못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6월쯤에 강원도 도민체전하고 강원도 과학전람회를 동시에 나갔는데 일정이 겹치게 되는 바람에 도민체전 결승을 못 나가게 됐고, 제가 주전 골키퍼였는데 골키퍼 없는 바람에 약간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아쉬운.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많은 걱정도 있었지만 학생들은 여자 농구와 배구 등 단체 종목에서 금메달 2개를 따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훌륭한 결과를 일궈내는 것, 바로 학생들의 피나는 노력과 땀방울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겠죠. MBS 뉴스 강훈입니다.
지난 18일 홈커밍 데이가 진행됐습니다. 5기부터 17기까지 26명의 선배들께서 후배들을 위해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해 1시간씩 2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재학생들은 미리 신청한 대로 작은 그룹으로 나눠 관심 분야를 공부하시거나 해당 분야 직업에 종사하는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들으며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배님들과의 만남 시간이 끝난 후에는 홈커밍 파티에서 공연 동아리들의 각종 공연들을 선배들과 함께 즐기기도 했습니다. 흔히 메르스라 부르는 중동 호흡기 질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온 나라가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감염자는 없었지만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윤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중동호흡기 질환인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교내 감염자 발생을 걱정한 학교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막았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도 체온을 수시로 재고 손 세정제를 전교에 비치하는 등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외출 외박이 전면 금지되고 소사휴게소 방문까지 못하게 되자 학생들의 큼라 포럼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19기 학생들은 7월 비전 트립을 일주일 앞두고 집에 가서 짐을 쌀 수도 없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것 때문에 6주 동안 귀가를 못해서 부모님을 오랜 시간 동안 못 만났다는 거, 주말 돼서 아이들이랑 이제 그런 스트레스 좀 풀려고 소사휴게소 가는 게 저희들의 일상이었는데, 사실 메르스 때문에 귀가 금지 조치를 내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대회를 나간다고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나가는 것을 이렇게 허용해 주기는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전체 바베큐 파티를 열고 미용사를 초빙해 학생들이 머리를 깎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바랐습니다. 매년 실시해오던 전국 단위의 수학 경시 대회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만큼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가 조치를 금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생들의 외출 외박은 10학년 기말고사가 끝난 주부터 풀렸고 19기 비전 트립도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의 불만도 많이 있었지만 학교의 노력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문제 없이 메르스 사태를 잘 극복했습니다. MBS 뉴스 윤성호입니다. 바비큐. 바쁘게 사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는 이벤트인데요. 노릇노릇 구워지는 바비큐 뒤에 숨겨진 사실들에 대해 최덕준 기자가 짚어봅니다. 맛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옵니다. 불판 위에 삼겹살, 목살, 소시지를 보니 절로 군침이 나옵니다. 친구가 구워주고 친구가 먹여주는 우리 학교의 정 많은 회식 자리. 이곳은 바비큐장입니다. 2010년 시작된 이후 점차 많아진 바비큐 횟수는 지난 한 해 131건으로 최고조에 달해 바비큐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하게 해줬습니다. 고기는 대개 둔내면의 한 정육점에서 배달시켜 먹는데요. 지금까지 고기가 주문한 양만큼 제대로 오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바베큐 해왔는데 솔직히 우리 학생들이 그쪽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기가 동양대로 오는 건지 궁금하긴 했어요. MBS는 고기가 주문한 양만큼 오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고기 4.2kg을 주문해 검증해봤습니다. 네, 이것은 오늘 정육점에서 받아온 고기 목살 14인분, 삼겹살 7인분입니다. 지금 이 안전뱅이 저울로 고기의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재보니 주문한 4.2kg보다 오히려 100g 더 많이 배달됐습니다. 고맙게도 고기를 더 얹어준 겁니다. 바비큐가 우리들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보시다시피 불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고기를 굽다 보니 이렇게 고기가 타버리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탄 고기를 먹으면 문제는 없을까? 식품을 고온으로 처리하게 되면 단백질이나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불안전해하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특히 탄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벤조피렌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탄고기는 이제 먹지 않는 것으로 자제하고. 바비큐는 지난 5년간 민사고 학생들의 입을 즐겁게 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사실들을 알고 먹으면 바비큐가 더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BS 뉴스 최석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학기의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